게으른 무기력증을 치료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셋 중에서 가장 게으른 무기력증이 심한 사람이지 않을까 느끼고 이대로 살면 진짜 인생 못 되겠다. 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른지도 모른다. 비교라는 게 사실은 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네,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오늘은 게으른 무기력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무기력증을 치료하고 싶다. 결국에 이제 배짱이 말고 개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왜냐면 다 개미일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배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을 과도하게 소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입시 지도를 할 때 연세대 면접이었나? 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배짱이가 사회에 존재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였는데 거기 답안이 10명이 있으면 2명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종족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명은 완전히 놀아야지만 잉여 인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소진하는 사람이 지쳐 나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몰두하고 있는 그 일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어야 아이디어도 창의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인류가 멸망했을 때 그 80%의 사람들은 똑같은 삶의 패턴이니까 다 죽을 수 있어도 그 배짱이 20%는 또 살아남아서 인류를 또 번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게으름 무기력증, 어쨌든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보면 외국 전 세계 사람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참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진짜 계획을 세우고 갓생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 민성 씨나 창엽 씨만 봐도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셋 중에서 가장 게으른 무기력증이 심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나는 진짜 해야 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고 한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을 때도 있었고. 네. 나는 되게 끝까지 이런 경우에 게으른 무기력증이 있을 때 끝까지 나를 방치해 일부러. 그 뒤에 낭떠러지가 있을 때까지. 네. 스스로의 그 게으른 무기력증이 합리화가 아니라 끝까지 더 이상 나를 물러설 수 없을 때까지 만든 다음에 스스로 이제 패배감을 딱 느껴. 나는 그냥 보통 느끼고 이대로 살면 진짜 인생 못 되겠다 네. 싶은 다음에 움직여. 나는 왜냐면 그 무기력증을 느낀 다음에 뭔가 일을 하나라도 하잖아. 그럼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행복함을 느끼더라고.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난 이겨내려고 안 해. 극한으로 무기력하게 나는 나를 몰아붙여 그 감정 끝까지. 그러면은 그래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지치지 않아. 이 하나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나에게 일이 있으면 행복한 거야. 뭔가 체력적으로 뭔가 힘들면 확 무너질 때가 있는데 네. 사람이 언제나 다 에너지가 있을 수는 없잖아. 무너진 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야. 네. 무너졌구나 하고 또 나를 약간 방치해. 뭐 2, 3일 동안 주말에 집에 되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집에만 계세요. 있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지. 네. 애써 내가 힘들지 않은 척 노력을 안 해.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나는 그렇게 맞지 않더라고. 오히려 내가 무너졌을 때 무너짐을 인정하고, 그래 잠깐 쉬었다 가자 하고 나를 조금 돌보는 기간이 필요해. 저는 이런 여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형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둘을 지금 되게 갓생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게으름 무기력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거든요. 네. 형은 어떠세요? 형이 게으르거나 업무 효율이 안 나오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적이 없으세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세 가지가 조금 각각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 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게을러서라고 네. 느껴본 적은 잘 없으세요? 28부터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왜냐 스스로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창엽 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게 딱 상중하네. 네. 상중. 제 노력은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늘 최선을 다해야지 뭔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한 4번 정도 실패를 겪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거는 디폴트인데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창엽 씨는 확실히 좀 기준이 높네. 그거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아. 근데 기준이 높은데 이걸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경우인데, 저는 요즘 뭐 아시겠지만 오후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총 15시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갓생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맨날 여명샷 올리잖아. 여명 인증샷. 갓생 사는 것처럼 올리잖아 맨날. 근데 저가 주관적으로 제가 직접 느끼기에는 제가 되게 게을러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2시부터 일하지 않고 만약에 뭐 9시쯤 나가가지고 일을 하면 솔직히 15시간 걸릴 일을 12시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치. 10시간이어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면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저녁이 있는 삶 저도 할 수 있거든요. 뭔가 그 오전 시간에 일어났을 때 즉시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나가서 열심히 파이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못 하겠더라고. 이게 한 가지 나는 아지만 내가 요즘 친하게 지내는 그 가게 자주 오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항상 오전에 우리 카페로 오셔. 네. 그분도 직원 한 4-50명 있고 디자인 회사 대표님인데 네. 그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그 대표님 항상 오전에는 논대. 네. 왜냐면 어차피 오전에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조금 뭐랄까 일부러? 크리에이티브한 그냥 뭐 일들을 한대. 그냥 네. 직원들이랑 대화를 농담 따먹기를 더 하거나 네. 일부러 좀 논대. 마음 네. 편하게. 그래야 오후에 집중이 잘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더라도 오전에 한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냥 혼자 조금 새로운 거 보고 뭐 다른 카페도 가보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약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네. 그래야지 머리가 깨이면서 물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네. 우리는 단순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는 맞아요. 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두 시간을 약간 여유를 늘 주는 게 나는 좋지 않을까? 저 일단 확실한 건 민성님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가 맞고요.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일해가지고 주에 6, 7일 이렇게 일하는 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치. 이런 말 있더라고요. 어떤 미식축구팀 감독이었는데 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른지도 모른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늘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민성님 말한 게 고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결론 내가 게으르다라고 느껴지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민성님을 더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고 더 잘하게 만든 거 아닐까. 그냥 오늘 그 주제가 게으름 무기력증 이제 치료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게으르다라고 느꼈었을 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이 나한테 좀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걸 미룰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겨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많이 쪼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3억 5천 정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3억 5천을 그냥 어떻게 가지고 오지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만 본다고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쪼개는 거죠. 이제 3억 5천을 빌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을 수 있는 뭐 지원 사업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알아본다던가 그러면 그걸 또 쪼개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벤처 부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 전화 한 통을 일단 해본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 3억 5천을 빌리기 위해서 전화 한 통 하기부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쪼개게 된다고 하면 진짜 쉬워지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좀 다가가는 게 이제 이 일이 너무 커 보여서 미루고 좀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 미룬다고 하면 그렇게 좀 잘게 짜게서 하나의 액션부터 해보면 오히려 더 많이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었습니다. 최종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거가 그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나는 마지막으로만 얘기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최대한 무기력함을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고 그 다음 그거를 최고의 동기부로 써야 돼. 네. 남을 비교하면서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나도 저만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되게 좋지 않거든. 남과 비교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잖아 사실은. 네. 비교라는 게 사실은 뭐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 줄임말이라고 농담 삼아 하긴 하는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스스로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고 인정함으로써 나중에 그거를 큰 동기부여로써 실천하게끔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앞으로 더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인 것 같고 지치더라도 다시 한번 그걸 인정하고 또 밀고 나가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라잖아.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문에 그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 블라인드 중에 이렇게 줄 당기는 거 말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쭉 당기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 중간까지만 당겼을 때 다시 올리고 싶으면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가장 밑으로 탁 당기면 이게 탁 해서 위로 투르륵 올라가잖아요. 뭔지 알아. 뭔지 아세요? 그럼 그런 것처럼 내가 일정 수준으로 게으르고 무기력
무기력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억지로 다시 텐션을 막 끌어올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극단적으로 확 내렸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커튼처럼 우리도 한번 게으르고 무기력할 때는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봐주고 내 자신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내 자신을 좀 더 어루만져주면 자 원상의 에너지 레벨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청해비 형도 말씀하셨지만 게으르고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부지런한 개미라는 또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시지 마시고 평소에 너무나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게으르다라고 좀 상대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네,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대화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삼평남 찍으면서 제일 큰 수혜자는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두 훌륭한 형님이 저를 이제 카운슬링을 또 해주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느꼈다면 입금해. 네, 민성금 쪽을 이렇게 또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